임쌤과 함께하는 안방 중국어 프로젝트 제9과 你有什么爱好? 너는 취미가 뭐니?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읽기 첫 번째 요점 쏙쏙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실까요? 교과서 144쪽 오늘은 읽기 1회 본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145쪽 요점 쏙쏙 1, 2, 3번 모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우선 본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을 보고 대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你有什么爱好?我喜欢做菜。你会做中国菜吗?当然，我将来想当厨师。那你教教我，行吗?行，没问题。 교과서 144쪽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회와 김민아가 취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你有什么爱好?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你, 너, 당신, 有, 있다, 什么, 무엇 무슨, 爱好, 취미. 자, 그래서 你有什么爱好? 매끄럽게 해석하면 너는 취미가 뭐니?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네가 주어, 有 있다가 동사, 什么爱好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 문장은 누구 때문에 의문문이 되었다? 바로 什么라고 하는 의문사 때문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취미가 뭐니? 你有什么爱好? 자, 여기에서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바로 이 녀석인데요. 자, 하오라고 하는 친구가 대표적인 다음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음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多音字, 소리가 여러 가지인 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1과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 하오, 좋아할 호자에 하오 발음을 배웠어요. 그때는 형용사로 좋다, 안녕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대상 뒤에다가 하오를 써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완성했었죠. 그래서 안녕,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네요. 이번에 나온 이 좋아할 호자의 다른 발음은 바로 하오인데요. 이때는 동사로서 좋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취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爱好, 爱好. 자, 여기에서 爱好 이렇게 삼성으로 읽는다 라고 하면 틀린 발음입니다. 그래서 爱好 사성으로 읽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장웨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我喜欢做菜,我喜欢做菜. 각각의 단어 의미를 살펴보면 我, 나, 喜欢, 좋아하다, 做, 뭐뭐 하다, 菜, 요리. 자, 매끄럽게 해석하면 我喜欢做菜,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되겠네요. 문장의 구조를 잠깐 또 살펴볼까요? 주어는 我, 동사는요, 喜欢, 좋아하다. 목적어 자리에 做菜, 자, 얘가 목적어인데요. 특이하게도 뭐뭐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사인데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어떻게 됐나요? 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시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평범한 동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잠깐 살펴볼까요? 시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적어 자리에 그냥 단순하게 명사 하나만 올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조금 더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시환의 첫 번째 예문 한번 봅시다. 我喜欢你. 이때 니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我喜欢你 해석하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我喜欢中国菜. 中国菜 이건 뭐죠?
중국 요리, 네, 중국 요리라고 하는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我喜欢中国菜, 나는 중국 요리를 좋아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문장 세 번째 거 보세요. 我喜欢做中国菜. 자,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갔네요. 바로 做, 뭐뭐 하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면서 나는 중국 요리 하는 것을 좋아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래 또 네 번째 예문 봐볼게요. 我喜欢吃中国菜.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 吃가 뭐였죠? 먹다 라고 하는 동사였고요. 중국 요리 먹는 것을 좋아해.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예문은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시화는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동사 플러스 명사, 즉 문장의 구조 하나를 목적어 자리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동사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아가 이야기합니다. 你会做中国菜吗?你会做中国菜吗?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你, 너, 会, 뭐뭐 할 줄 안다, 做, 뭐뭐 하다, 中国菜, 중국 요리, 吗, 뭐뭐입니까? 자, 매끄럽게 해석하면 너 중국 요리 할 줄 아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주어는 你, 그 다음에 동사는요. 做, 그렇죠. 얘가 뭐뭐 하다라는 이 녀석이 동사가 되겠고 목적어는 中国菜, 중국 요리가 되겠네요. 자, 추가가 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会, 뭐뭐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자, 얘는 뭐라고요? 조동사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뭐뭐 할 줄 안다, 조동사. 자, 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회의는 능력의 조동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에 의해서 잘할 때. 자, 학습에 의해서, 즉 배워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어떤 악기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워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 태권도 할 수 있어,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바로 이 회의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조동사의 위치는요. 중국어의 기본 구조가 주어, 동사수로,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조동사는 문장 안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어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요. 주어와 동사수로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부정을 하고 싶다. 나 뭐뭐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녀석을 써야 되나요? 부정을 나타내는 뿌. 오케이. 자, 뿌를 쓰는데 뿌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할까? 맞습니다. 회의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뭐 할 줄 모른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읽을 때는요. 뿌는 지금 회의가 4성이기 때문에 몇 성으로 바꿔서 2성으로 바꿔서 부회 하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동사로 질문을 할 때, 조동사를 활용해서 질문을 할 때, 자, 会什么什么吗? 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질문을 했죠. 문장 맨 뒤에 말을 붙여서 뭐뭐 할 줄 아십니까? 会什么什么吗?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조동사로 질문을 할 때 긍정적인 대답, 가장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네, 바로 조동사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会.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할 줄 몰라요. 한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不会 하시면 되겠죠. 不会. 가장 간단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동사로 질문을 했을 경우 긍정의 대답은 조동사로 해요. 会. 부정의 대답 역시 조동사로 하는데 조동사 앞에다가 뿌를 써서 不会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할 때는 会什么什么吗? 긍정의 대답 会, 부정의 대답 不会. 체크되셨죠? 자, 그러면 장웨이의 표현 한번 가볼게요. 장웨이가 이야기합니다. 当然我将来想当厨师. 当然我将来想当厨师.
단어 의미 살펴볼게요. 当然은 당연하다. 我, 나, 将来, 장래, 想, 뭐뭐 하고 싶다. 当, 되다, 厨师, 요리사. 当然, 당연하지. 자,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当然, 당연하지. 我将来想当厨师. 나는 장래에,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当然, 단독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할 수 있지 하고 문장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 줄 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我当然 그리고 会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다면 我当然会做中国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 당근이지, 당연하지, 当然 당연히 할 줄 알지, 当然会 당연히 중국 요리 할 줄 알지, 当然会做中国菜 모두 대답으로 가능합니다. 자, 我将来想当厨师 여기에서 주어는 我 동사는요.当뭐뭐가 되다 목적어는 厨师我当厨师 나는 요리사가 되다 이 표현인데 여기 추가가 되었어요. 무엇이 想이라고 하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조동사가 추가가 되었네요. 조동사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안에서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수어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소망의 조동사, 소원하는,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의 조동사 想인데요. 자, 위치 보시면 주어와 동사수어 사이에 들어가더라. 我想什么什么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我不想 뭐뭐 하고 싶지 않다. 想 앞에다가 역시나 뿌를 넣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하나 추가됐나요? 将来, 장래, 미래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가 되었는데 자, 이것은 시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사는 주어를 기준으로 앞뒤에 쓸 수 있다. 将来, 我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将来我想当厨师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사를 앞으로 빼게 되면 이 시간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치 我将来想当厨师 여기 위치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만나볼게요. 김이나가 이야기합니다. 那你教教我行吗?那你教教我行吗? 단어 의미 살펴볼까요? 나 하면 그러면, 니 너, 教 가르치다, 我 나, 行 좋다, 뭐뭐입니까? 마 이렇게 되겠네요. 매끄럽게 해석하면 그러면 네가 나 좀 가르쳐줘. 괜찮지? 네, 이런 표현인데 단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나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 이거 그러면이란 뜻 말고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미 배웠었죠. 어떤 뜻이었냐면 바로 지시대명사로서 저, 저것, 저 사람,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의 대가 같은 단어로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뭡니까? 라고 할 때那是什么? 그것은 나의 책가방입니다. 那是我的书包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배웠었죠. 이거 말고도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말을 표현할 때도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PC방 가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라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이라는 이 말의 자리에다가 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은 쉽습니다. 자, 그럼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가 원래 지시대명사였다면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텐데 얘가 우리가 그러면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뒤에 니라고 하는 주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니, 그러면 너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教 얘가 동사가 되겠고 我 이게 목적어가 되겠네요. 你教我
네가 나를 가르친다. 그런데 동사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적혀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오타냐? 오타가 아니고요. 동사의 다른 활용법인데 잠깐 보실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동사의 중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은 중복하다 할 때 중이고요. 첩은 첩첩이, 그러니까 첩첩산중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계속 쌓여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중첩, 즉 동사를 반복해서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동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생긴다? 좀 뭐뭐 하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니教我, 네가 날 가르쳐. 이런 표현이라면 약간 명령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를 중첩하게 되면 니教教我, 네가 나 좀 가르쳐줘. 굉장히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어감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의미가 나 좀 가르쳐줘. 매끄럽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동사의 중첩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에서 주의해야 될 거. 단음절 동사를 중첩하는 경우에 단음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예요. 발음이 하나인 경우. 톳 단자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하나인 경우에 동사를 중첩하게 되면 두 번째 음절은 무엇으로 읽는다? 경성으로 읽는다. 그래서 教教我가 아니라 教教我, 教教我 이렇게 경성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짧게 소리를 낸다. 教教我 이렇게요. 자,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那你教教我 그러면 네가 나 좀 가르쳐줘. 行吗? 이때 行은 형용사로 어떤 의미? 좋다라는 의미예요. 형용사로 좋다. 그러면 어떤 걸로 우리가 또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좋다 또 뭐가 있었죠? 하오가 있었죠. 그러면 좋아, 괜찮아 라고 물을 때 하오마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오마, 괜찮겠어? 하오마. 또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느냐? 허가, 허락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허가나 허락을 구하는 조동사가 있었죠.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어? 라고 여기에 이제 바꿔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7과에서 배웠는데 어떤 단어가 있었죠? 네, 맞아요. 可以. 可以. 얘를 활용해서 可以吗? 할 수 있겠어? 해도 되겠어? 뭐 이런 해서 이 자리에 行吗? 好吗? 可以吗? 모두 괜찮습니다. 모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요. 那你教教我行吗? 그러면 네가 나 좀 가르쳐줘. 괜찮지? 자, 장호이가 대답합니다. 行,没问题. 行,没问题. 자, 각각의 단어 의미 볼게요. 行은 좋다, 美, 없다, 问题, 문제. 매끄럽게 해석하면 좋아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싱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좋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만났었죠. 그럼 여기에 싱마 이렇게 물었을 때 싱 말고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오 할 수도 있겠죠. 좋아. 되지. 可以 하고 대답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호환 가능합니다. 没问题. 问题는 문제라고 했었는데 없다 할 때 우리가 없다의 원형을 뭘로 알고 있죠? 네, 没有 이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생략이 됐나요? 네, 有라고 하는 이 동사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没有没有问题할 수도 있고 没问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한 대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어의 읽기 1 본문이었습니다. 요점 쏙쏙 첫 번째, 교과서 1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쏙쏙 첫 번째, 1번 회의입니다. 회의는 뭐뭐 할 줄 안다 라는 뜻으로 동사 앞에 쓰여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때 능력은 학습에 의해서, 즉 배워서 뭔가를 할 줄 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의를 가지고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동사 앞에다가 회의를 써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는
네, 회의 앞에다가 뿌를 써서 자, 이때 성조 주의한다면 회의가 4성이기 때문에 이 뿌는 어떻게? 예, 2성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부회 이렇게요. 자, 그럼 예문을 보기에 앞서서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빠오, 싸다, 빚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싸다, 빚다, 빠오. 우리가 이 단어를 만난 적이 있었죠. 언제 만났냐면 슈바오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자, 슈는 뭐였죠? 슈, 책, 그죠? 빠오는 지금 본 것처럼 싸다라고 하는 동사였어요. 책을 싸다라고 해서 얘는 어떤 단어였다? 명사로 책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 우리가 빠오를 만났었는데 단독으로 동사로 활용이 된다면 싸다 혹은 빚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만두, 饺子, 饺子. 보시면 자 여기 사길교자가 있는데요. 자 얘가 바로 소리부입니다. 그래서 교, 도금만 읽으면 교, 뒤에 있는 아들자 자, 교자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교자만두라고 이런 말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만두라고 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자 자체가 만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글자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글자, 이렇게 보이는 글자, 원형이 뭐라고요? 네, 먹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에는 이런 표현, 이런 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 이렇게 봐주시고 饺子 만두. 자, 그럼 만두를 빚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외울 건데 어떻게 한다? 包饺子, 包饺子. 만두 빚는 것도 배워야 하잖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包饺子. 그래서 그는 만두를 빚을 줄 안다. 빚을 수 있다 하려면 회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서 他会包饺子, 他会包饺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수영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游泳, 游泳. 둘 다 물수변이 이렇게 있네요. 游泳, 수영도 역시나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문 보실게요. 그녀는 수영할 줄 모른다. 她不会游泳. 她不会游泳.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요점 쏙쏙 두 번째 시앙입니다. 시앙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동사 앞에 쓰여서 소망과 바람을 나타냅니다. 소망의 조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긍정형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동사 앞에다가 시앙을 붙이고요. 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시앙 앞에다가 뿌를 써서 자, 시앙은 3성이니까 이때 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냥 4성의 소리 내주시면 되겠네요.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뿌시앙.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단어를 살펴보고 예문 볼게요. 단어 첫 번째, 跳舞, 跳舞, 춤을 추다, 부르다, 唱, 唱, 노래입니다. 歌, 歌, 跳舞 하게 되면 춤을 추다 라는 뜻인데 跳 자체는 뛰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펄쩍 뛰다 할 때 제자리에서 뛰는 거. 우는 무용을 나타내는 글자죠. 춤출 무자. 그래서 跳舞 춤을 추다. 唱 부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단어를 외우면 나중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죠. 붙여서 볼게요. 노래를 부르다 唱歌, 唱歌. 자, 그런데 중국 노래를 부르다 하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唱 하고 나서 中国歌 하면 되겠죠? 唱中国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볼게요. 나는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와 跳舞 동사 사이에다가 조동사 넣으셔서 我想跳舞, 我想跳舞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그는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 타와 唱歌 동사 목적어. 자, 이 자리에 앞에다가 不想을 넣어서 他不想唱歌, 他不想唱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동사의 중첩입니다.
중첩이란 말 말씀드렸죠? 중복해서 활용한다, 중복해서 쓴다 라는 뜻인데 찌아오지아오, 좀 가르쳐주다의 뜻으로 동사를 중첩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요? 좀 뭐뭐 하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 발음에서 주의할 거, 두 번째 동사를 어떻게 읽는다? 경성으로 읽는다. 예를 들어서 자 단어 한번 볼게요. 먼저 보고 동사 중첩해 볼게요. 팅, 듣다. 팅, 듣다. 청각할 때 청자에 가나자입니다. 그 다음 맛보다 청, 청.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좀 들어봐. 니 팅 하게 되면 너 들어 이런 표현인데 니 팅팅 하게 되면 좀 들어봐. 말이 조금 부드러워진다라고 했었죠. 니 장, 너 맛봐. 이런 표현이라면 니 장창, 너 맛 좀 봐. 말이 좀 부드러워진다. 뭐뭐 해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하면 문장 맨 뒤에 뭘 붙이면 될까요? 제안하는 거. 그렇죠. 봐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제안할 수도 있겠네요. 니 팅팅 봐, 좀 들어봐. 니 장창 봐, 너 맛 좀 봐봐.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명언.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乐之者.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지금까지 임쌤이었습니다.